네, 오늘 수요평화촛불에서는요 박연수 회원님을 모시고 뉴스 브리핑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연수 회원입니다. 네, 오늘 기사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지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뭔가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사드 기습 배치입니다. 사드. 네. 지난 일요일에 새벽 경북 상주의 사드 기지에 유류차와 불도저와 같은 공사 장비가 기습 반입됐습니다. 네. 네, 보통 장비 반입은 평일에 주 5회 실시됐는데 네. 그때마다 항상 주민들의 반대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기습 배치 전날인 토요일에는 500명 정도 규모로 사드 배치 반대 평화 행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장비를 반입한 것입니다. 새벽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마치 도둑놈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몰래 한 것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진행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서 6월부터 한 주 5회로 이렇게 늘려갔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면은 주 7일도 가능할 것 같고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네. 상시 지상 접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이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이 식냉전의 상황 속에서 네. 네, 중국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이 사드 배치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네,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에 배치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면 알래스카나 괌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다면 분명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국방부는 처음에 사드 배치를 할 때 그 명분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한 바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요? 네, 다음 기사는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보수장 회동. 네. 회의는 하와이에 있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네, 그런 곳에서 열린 만큼 이 한미 3국의 군사 협력이 강조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안보수장이 모였으니까 군사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갔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한미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한 기존의 한미일이 북한의 핵에 대하여 각각 대응했다면 네. 이제는 대북 확장 억제 전략을 삼국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이와 더불어 대만 해협에 대한 내용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 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식냉전의 상황 속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편을 들면서 불필요한 위협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윤석열 정부가 미국만을 계속 추종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간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뻔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다음 기사 계속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세 번째 기사는 내년 국방 예산이 4.6%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금액으로 말하자면 57조가 넘는데요. 특히 한국형 삼축체계에 투자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3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주요한 내용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 레이더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탐지하여 신속히 타격하고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보복 능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명백히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군사적인 위협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 증액이 정말 역대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방비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57조라는 돈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국방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명백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위해 증액한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데요. 국방비 증액에 몰두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국방비도 그렇게 증액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 기사 마저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기사는 일본 관함식 내용입니다. 관함식이요? 네, 외교부는 11월에 열리는 일본의 해군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2018년 제주도에서 열렸던 국제 관함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당시 일본도 참가가 논의됐지만 함정에 무기일기를 달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불참하게 됐습니다. 네. 4년이 지난 지금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일본이 해군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는데요. 네.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자위대라는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식민범죄에 대한 사죄나 반성 하나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관함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과거사 문제는 지워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 평화헌법까지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 시도를 벌이고 있는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 관계 개선을 계속 구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들 계속 똑똑히 감시하고 또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네. 끝났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